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해아주의 사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아주의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진은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진은 무엇을 찍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사진이라는 게 미술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미술을 조금 연구해 보면, 아니면 조금 미술 작품을 보면서 고민해 보면 도대체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아주의 사진이라는 게 언제 나왔냐 하면, 보통 우리가 1850년부터 1870년대 사진을 이 해아주의 사진이라 그러는데, 초창기 사진이죠. 초창기.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사진가라는 없었습니다. 사진가는 없고 1850년대 처음에 사진 좀 시작할 때, 이럴 때는 사진가는 없습니다. 누가 있었냐? 해아를 그리는 미술이라 그래야 되나? 미술가라 그래야 되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뭘 했냐 하면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진가라는 없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미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보다 빨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이 발명되었고, 그 사진이 이제 자꾸 발명한 그 진화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그리다 보니까, 그 당시 해화가들이 이 사진 기법 이용해서 해아처럼 그림을 사진에 찍은 거죠. 해아처럼. 그래서 해아주의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사진가라는 거는 없고 해아를 그리는 사람들이 사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뭡니까? 그 당시에 해아에 대한 어떤 컨셉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 해아라는 게 보면 1850년대잖아요. 19세기 중반. 거의 사실주의 학풍이, 뭐 신고전주의, 사실주의 학풍이 완성된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림을 하나, 요것보다는 조금 더 앞섭니다. 1750년대인가, 뭐 정확하게 몇 년도 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좀 앞선 시대에 그 가장 유명했던 그림이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띄웠었던 이겁니다. 이거 다비드의 그림, 다비드, 자크루 다비드인가. 그런데 이 다비드의 그림이 한번 보시면 이게 몇 년도 그림이냐면, 자크루이 다비드의 프랑스 화가의 그림인데 1700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에 뭐 정확한 연도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굳이 하여간 이 당시 그림이란 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의 사진하고 똑같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거의 완성된 시기죠,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이 화가는, 이 다비드는 도대체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하는 게,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가는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를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어떤 컨셉의 그림입니다. 이 당시 해아란 거는 어떤 기사에 내느냐 하면, 해아의 가장 큰 컨셉이, 당시의 해아에는 교훈적이 아니라 어떤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교훈이. 그래서 이 교훈적인 내용 되게 중요하죠. 상상 속의 그림입니다. 상상 속의 그림. 기원전 히랍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이 무슨 문헌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있는 얘기들에 가서 모아서 자기가 상상 속에서 그리는 겁니다. 일단 상상합니다. 상상 속에서
자, 그래서 그리는데 이 다비드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림을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감옥에서 독약을 마시기 직전의 모습인데, 자,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유혹한다는 제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망을 가라. 내가 다른 나라로 보내줄게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도망을 가지 않고 그냥 독불에 마셔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독약을 마셔버리는데 옛날에 이상한 민주주의 때 보면 악법도 법이다 이런 이상한 우리나라의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크라테스 자체가 이 영혼과 몸이 있다 그러면 영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이 동물은 자신의 생존 본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무조건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인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거죠. 자기가 그 사회에서 살아왔고 70년간 그리고 그 약속된 어떤 사회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단지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 사회 구성원에서 자기가 도망가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는 명예롭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과연 명예가 인간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너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 미주평론에 보면 어떻게 적혀있냐 하면 미주평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맨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 사회에 살아왔고 혜택을 받았는데 단지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고 간다는 것은 어떤 이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의 삶을.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서로 자기가 안 맞더라도 자기의 목숨 정도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충분히 버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독불에 마시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명예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뭐를 보여준다? 당신은 과연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론 다비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본 관점입니다. 제가 본 관점. 모든 작품이란 거는 해석이 자유롭거든요. 어떤 평론가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평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과연 인간의 명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인간은 명예를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다비드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맥락 속에 얘기하면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 이렇게 보이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림 완성된 시기입니다. 이제 신고전주의의 가장 완성된 시기의 그림입니다. 이 명암 처리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어떤 형체 그런 건 하여간에 가장 완벽한 그림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을 통해서 다비드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있느냐? 명예라는 거죠. 명예. 인간의 영혼,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걸 보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나는 과연 나의 명예를 위해서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는 아주 기본 기초 단계 수준이고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사상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당연히 이 사진도
해화와 같은 급의 어떤 역량을 미술 작품으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 당시에 1850년대에서 1870년대 사람들은 되게 중요시했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식이었냐면,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첫째로 사진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진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 사진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화적이거나 아니면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진이 예술로서 인정받을 거라고 이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사진을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진은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포토샵에서 뭐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 따다가 막 편집해 갖고 짜집게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조합이다나 그래서, 자, 조합이다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이게 필름이라 쳐요. 필름 칠 때 대형 필름이죠. 자, 필름을 이미지를 하나 찍어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찍어서 이제 학대기에, 보통 옛날 우리 아날로그니까 학대기에 딱 꼽아요. 그래서 빛을 쏘면 밑에 이나즈가 있겠죠. 이나즈에 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일에 사람을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딱 이나되게끔 이렇게 뭐 종이에 눕기 따가지고 오래가 덧방 쳐갖고 빛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장을 이미지 한 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이미지 찍은 거를 또 갖다 꼽아가지고 또 쌓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또 다른 이미지를 또 합성하고, 그렇게 계속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미지를 당겨 와가지고, 아니면 촬영을 할 때 이중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날 할 때 조합의 날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작가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오스카 레전드라고, 이 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리가? 자, 오스카 레랜드. 얘로는 안 나오네. 그럼 얘로 검색해야겠다. 오스카 레랜드. 자, 이겁니다. 오스카 레랜드. 이렇게, 이게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몇 장의 사진으로 조합했냐 하면 무려 30장의 네거티브 필름,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 필름 30장을 30명,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풍경 하나 찍어갖고 30장의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한 겁니다. 배경 깔고, 그 다음에 인물, 센터 인물 하나 넣고, 옆에 인물 하나 넣고, 또 옆에 인물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한 거죠. 지금은 따지면 우리 포토샵으로 작업하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포토샵이 없는 시절이니까, 아날로그 시절이니까, 이렇게 30장의 네거티브 필름을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사진가라 그러기는 못하고 뭐 해가라도 못한데, 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그림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있으면 백지에다가 뭐 이렇게 채워 넣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한 거죠. 사진도 당연히 해화가들이니까, 해화가들이 사진에 작업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왔다? 이런 작품이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사진한 거는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뺄까를 생각하면서 사진 찍는데, 이 당시에는 뭐다?
당연히 찍는 이미지랑 내가 만든 이미지는 별개예요. 그래서 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하면서 조합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조합의 나라 그럽니다. 이렇게 오스칼 레일랜드.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인상에 갈린기라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교훈적인 내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자, 그리고 그 다음 대표적인 작가가 헨리 피치 로빈슨이라고, 이 사람 작품은 조금 더 세련됐어요. 헨리 피치 로빈슨. 자, 보이시죠? 자, 사진은 약간 교훈적이거나 어떤 상황의 연출을 요구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임종이라는 헨리 피치 로빈슨 작품은 5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장. 쉽게 보면 자, 1명, 2명, 3명, 4명, 배경 하나, 5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찍고, 아까 또 옆부터 하나 찍고,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맹조합을 한 거죠. 헨리 피치 로빈슨의 임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임종. 딸의 죽음을 이렇게 보기에 안타까워서 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뭐 맞은편에는 유모인지 어머인지 모르겠고, 뒤에는 동생인지 아니면 뭐 간호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죽음이라는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얘는 뭐다? 5장으로 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진을 갖다가 우리가 뭐하고 똑같다? 해하고 똑같아요. 해하고. 사진이 뭐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진을 우리가 사진사조에서 사진사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당시의 사진을 어떻게 얘기한다? 해아주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해아주의 사진. 해아주의 사진. 뭐 영어로는 픽토리얼리즘이라 그러는데 해아주의 사진. 요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주의 사진이 아니고 자연주의 사진입니다. 자연주의 사진. 자연주의 사진. 그리고 요 다음 나오는 게 근대 사진입니다. 근대 사진. 그리고 요 다음 나오는 게 현대 사진.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동시대 사진. 지금의 동시대 사진. 컨템포러리 뭐 포토라 그러죠. 동시대 사진. 근대 사진의 얘는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사진의 아버지죠. 근대 사진. 스티글리츠.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대 사진은 로버트 프랭크. 동시대 사진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동시대이기 때문에, 컨템포러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주의 사진이 있는데 해아주의. 오늘은 아까 그 다비드의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가? 일단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보는 이로 하여금. 그래서 좀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자연주의 사진 그리고 뭐 근대 사진까지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주의 사진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해아주의 사진은 뭐다? 해아가들이 그림처럼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림처럼이란 뭐다?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려나가는 거니까. 이게 초창기 사진 사조의 첫 번째 얘기인 해아주의 사진입니다. 해아주의 사진. 이게 1850년대부터 뭐 한 1870년 우리가 해아주의 사진을 1870년 정도 봅니다. 사진 역사가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옵니다. 20세기 초 1900년이 되면 근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 30년 사이가 자연주의 사진이고 그리고 1950년이 되면 현대 사진이 됩니다. 역사가 되게 짧아요. 사진은 미술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은 해아주의 사진 그리고 다음에 자연주의 사진을 해드리겠습니다.